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 전문 간호사 손수진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인 간호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 손수진 간호사입니다. 음. 네, 뭐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 뭐 저도 학창 시절 때 많이 보고 이제 배웠던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직군일까요? 저희는 이제 사실 중환자실 내에서 중환자실 전체 환자를 케어하고 또 간호사들이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같이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간호사들이 행하는 간호 이외에 상급 간호 실무를 행하는 전문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환자 파악한 이후에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교수님과 이제 라운딩을 통해서 전반적인 환자를 보고, 저희는 이제 심장 수술 후에 입실하는 환자를 케어하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 이제 전동갈 환자를 정하고, 이제 전동갈 환자를 어떻게 전동 보낼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환자실 상주하는 환자들을 케어하고, 오전에 뭐 시술이 필요한 환자 이런 것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입실할 환자를 다시 파악해서 입실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전 일과가 되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수술 환자를 수술하고 입실하는 환자를 케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주하는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일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 간호사와 일반 네. 간호사의 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를 하면 간호사로, 저도 그렇게 입사를 했고요. 전문 간호사는 이제 대학원 과정, 중환자 전문 간호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이제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전문 간호사로서 어쨌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PA, 뭐 네. 진료, 뭐 전담, 네, 뭐 맞습니다. 전문 간호사 이렇게 좀 네. 사실 좀 혼재되어 있는 이 상황 네. 가운데 이게 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를 해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이제 계속 한 6년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책임 간호사까지 했을 때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을 제가 갔었고요. 운이 좋게 이제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을 거의 끝낼 즈음 자격증을 취득하기 직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전문 간호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모집을 했고, 제가 이제 자격 취득과 동시에 바로 전문 간호사로, 어떻게 보면 되게 순탄한 코스로 전문 간호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함께하는 제 그러니까 대학원 그 동기들도 있고 한데,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전문 간호사로 일하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해당 병원에 전문 간호사라는 직군 자체가 없는 병원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낙 잘 아시는 이제 전문 간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규모가 되게 큰 병원도 사실 있고, 근데 그 격차도 사실 너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다른 직군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는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또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문 간호사가 이제 저희가 석사 과정이 있고 전문 간호사 자격 취득 과정이 있지만, 전문 간호사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을 듣고 그거를 이제 이수하고 계속 저희를 갱신하는 과정도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원이 없는 병원에서 갑자기 전문 간호사를 만들기는 또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이 다 전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또 일하고 계시고, 또 전담 간호사 중에는 일부 경력만 가진 간호사들이 또 섞여 있고,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저도 이제 협회에 약간 발을 담그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간호법이 네. 시행되기로 전 네.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고 또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혹시 갈 것 같으신지. 사실 제가 전문 간호사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간호법에 대해서 이건 정말 간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법,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위주가 된 법이고,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담 간호사도 다 간호사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그게 전문 간호사와는 조금 또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장에서 저희 중환자실에서 제 환자 보고
저희 간호사들과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저와 일하는 의사들, 그리고 저와 일하는 간호사, 그리고 저의 케어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전문 간호사에게 이런 간호를 받고 케어를 받고 저 사람이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롭구나, 필요하구나를 사실 현장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심어줘야 저희가 이제 점점 전문 간호사의 필요성이 저는 이제 공고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출근해서 환자와 간호사와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일을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맞추고 제가 하는 이유는 오직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부터 제가 작게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간호법 안에서 전문 간호사는 상당히 미미하고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 간호사로 지금처럼 파업 이후에 저희 중환자실이 사실 전공의가 싹 빠져도 큰 흔들림이 없이 환자를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속 그 역할을 뒤에서 뒷받침해 오던 전문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함께 일하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신 그 병원이 되게 네. 또 좋은 병원이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현실적으로 네. 뭐 좀 연봉, 복지 뭐 이런 뭐 어, 공개가 가능한 뭐 복리 후생이라든지 그런 좀 장점 같은 게 지금 간호사로서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 저희 병원의 수가 체계는 제가 이제 간호사로서 어떤 직급의 상승, 그러니까 승진을 하고 승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요. 그리고 전문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수당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이 한 달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당을 받는다는 것에 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전문 간호사들이 본인의 직급에 맞는 이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대신 저는 전문 간호사로서 이렇게 뭐 오늘과 같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학회나 어떤 이런 데서 강의의 기회를 얻는다든지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기회이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강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사실 그게 다 포함된다면 그게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문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환자를 케어하면서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QI 활동, 질 향상 활동이나 환자 안전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제가 이제 직급의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많은 직군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10년 이상 네. 일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막 좀 감동적이거나 뭐 좀 안타까웠던 그런 사연 같은 네. 게 있을까요? 50대 가장이셨는데 빌리어리 sepsis로 막 급하게 저희 이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저희 케어를 받으셨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서 15년 지금 총 근무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분이 과연 소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환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신데 저희가 어쨌든 진료과와 저희 간호사들이 이제 열심히 케어를 해서 그분이 이제 무사히 전동을 가셨고 전동 이후에 재활 과정도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전문 간호사로서 그분에게 또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제 빌리어리 sepsis로 이제 그 말초에 다 이 네크로틱 체인지가 와가지고 거의 이제 괴사가 다 와서 그 사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판정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 손끝, 발끝, 뭐 손목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경우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그러니까 장애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일상에 이제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환자분의 그 상처를 직접 진료과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주셔가지고 상처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드레싱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전동간 이후에도 계속 제가 드레싱을 해 나가면서 다행히 그게 이제 절제를 해야 됐다고 판정을 받았던 피부를 되찾았습니다. 본인의 피부를 되찾아서 결국은 뭐 손가락 하나, 두 개 이렇게만 잃으셨고 원래는 이제 손 전체였었고 발도 이제 잃으실 뻔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새로운 피부를 찾아드렸을 때 사실 제가 전동 이후에는 제가 이제 거기서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전문 간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의 피부를 찾고 결국은 이제 앰푸테이션을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지금 일상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외래에 오시면은 저희 중환자실 꼭 들러서 보고 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제가 행복하게 남은 그러니까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 신념을 주신 분이고 아팠던 분은 되게 어린 청년 환자였는데 이제 엄마와 같은 질환으로 이제 수술받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재활하고 해서 좋아져서 집에 퇴원도 하고 다시 그 친구도 외래올 때 저희 만나러 오고 그래서 아빠랑 둘만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결국은 올해 이제 몇 개월 그렇게 몇 개월도 이제 해를 넘기면서 그렇게 오래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순간도 저희가 함께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친구를 이제 보내줬었고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사실 환자분의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지만 그 친구는 저희가 너무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너무 그 텅 빈 어린 친구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알리지 않았고 저희만 아는 장례식이었는데 그래서 그 텅 빈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영정사진으로 그 친구를 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힘듦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끝을 저희가 많이 보지만 이렇게 오랜 과정을 함께 보내고 이렇게 끝까지 그 끝을 저희가 또 봐야 됐을 때는 저희 간호사들도 사실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그 친구 얘기하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각자 최선을 다 다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기억으로 그 친구를 남기고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환으로 비슷한 상황에 오는 환자들을 저희가 잃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제 재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병으로 네, 유전 질환으로 돌아가신 네. 심지어 어머니가 어떤 질병이실까요? 그 말판 디지즈라고 이제 심장 대동맥에 또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제 대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대동맥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인데 어머니를 잃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 친구가 입원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과정을 받다 보니까는 수술을 안 하겠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설득하셔가지고 수술을 했던 친구고 그 힘든 기간을 엄청 오래 잘 견뎠었고 이제 그래서 좋아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악화되는 과정으로 재입원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 친구를 잃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20살 생일 파티도 저희가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너무 어리고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결국 저희가 이제 보냈어야 됐던 그 마지막이 아마 제가 간호사 생활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키가 상당히 큰 이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갔던 완전 깡마른 친구였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재활 선생님들도 이 친구가 이제 서서 걷기는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의지를 잃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본인은 그냥 나갈 의지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처럼 지금 편의점 가고 게임하고 학교 가고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못 한다는 것에 거의 좌절감을 겪어서 의지가 사라진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담당 간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유를 억지로 먹게 하고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그 중환자실 밖으로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컨펌 받고 그 인공호흡기 달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3층 중환자실 문을 나서서 그 로비에서 저희가 3층에서 아래쪽이 보이거든요. 1층 로비가. 근데 거기를 이제 혼자 가만히 보더니 그때는 별 말이 없었는데 그냥 좋았다, 나와서 좋았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다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서 그날부터 안 먹던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앉으려고 하고 재활하려고 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의지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환자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소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 저희 중환자실이 수술 이후에 환자를 보는 어쩌면 의식이 있고 걸어서 나가야 되는 환자분들을 보는 중환자실이긴 하지만 그런 중환자실 중에서도 간호사들이 주체적으로 재활을 가장 잘하는 중환자실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저희가 그 친구를 겪었기 때문이고 그 친구가 저희한테 보여줬기 때문이라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환자들이 의지를 잃고 이제 약간 좌절해 있을 때 조금 간호사들이 좀 에너지 넘치게 이제 환자분이 중환자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몸소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그때는 퇴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퇴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에게 큰 이제 경험치를 준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냥 나 죽게 해달라,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보호자분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 좀 보호자분들 자주 면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도 해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MBTI 요즘 많이 하지만 부서 중환자실마다 그 MBTI, 그러니까 외향적인 중환자실이 있고 조금 내향적인 조용하고 차분한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중환자실은 아주 파이팅 넘치는 이제 외향적인 간호사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의 또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친구가 그런 좌절할 틈이 없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저는 사실 담당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계속 1대1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호사가 환자 2명을 보지만 계속 그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줬었고요.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아가들은 이제 보낼 때 그냥 엄마 아빠 품에서 보내거든요. 그 원래 입었던 옷, 뭐 원래 좋아했던 이런 것들 다 해서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냥 말을 할 수 없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이제 연명 치료 중단 이런 것들을 아가들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부모님과 아이의 시간만을 많이 주는 것 그걸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임종의 시간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호스피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보낼 때 그런 특히 아이들을 보낼 때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시간을 보내드리고 그냥 엄마 아빠 품에서 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었는데 한 아이는 정상아이였고 한 아이는 약간 다운 증후군 아이여가지고 되게 약했어요. 심장 수술도 해야 됐고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이제 케어를 했었는데 사실 쌍둥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한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이는 어쨌든 질환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때는 이 아이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도 어려운 그거를 이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그 친구를 케어했고 이제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그리고 저희 중환자실 이렇게 케어했던 터라 이 어떤 어머니가 모성애가 생기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케어해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도 부모님도 이 친구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이 친구를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모님이 약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이 친구가 계속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일 그때는 이제 환의를 안 입히고 아가 옷을 매일 입혀가지고 저희가 막 100일까지인가 그 친구를 매일 촬영하고 그 100일 앨범을 만들고 저희가 그냥 이 친구를 키우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희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랑인데 저희의 그런 지나친 사랑과 보살핌으로 부모님들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애착관계가 생기고 저희로 인해서 왜냐면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시기에 저희가 먼저 그 친구를 케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일 됐을 때 그 앨범을 그동안에 이제 그 100일 과정에 앨범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태어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저희가 안아서 우유 먹이고 하기 때문에 아가들은 그리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또 저희를 여러 번 만나서 재입원하고 재입원했던 또 아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거의 한 10살 됐어요. 10살 됐는데 뭐 외래 왔다가 갑자기 CPR 나서 저희 중환자실 또 오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는 매 식사를 저희가 먹여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바쁜 와중에 담당 간호사가 다 못하니까 여러 간호사들이 점심은 내가 해서 이제 교대로 먹이고 저도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왜냐면 의식이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인공호흡기만 달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줬어야 돼가지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외래 오시면은 연락 주시고 막 외래에서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런 저희를 여러 번 거쳐갔던 아가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소아중환자실로도 오래 같이 병용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고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있고 부모님들이 소식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가장 힘든 거는 그걸 온전히 공감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가들의 죽음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대부분은 또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소생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가들을 케어하면서 사실 되게 행복한 이유는 그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그 기적적인 그 삶의 그 회복력이 있어요. 아가들만 이건 아가라서 회복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런 와중에 또 아이가 그냥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생후 한 달 된 아가도 이렇게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침대를 가지고 와서 걔를 케어하다가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냥 뭐 잠든 것 같고 하는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그 친구를 이제 보내야 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감정을 온전히 공감한다고 해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뭐 그 감정도 온전히 교감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아이와 부모님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는 사실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순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들이 아가들을 케어하는 게 너무 행복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또 만나야 되니까, 이별하는 순간들을 만나야 돼서 너무 힘들어했던 시기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소아중환자실이 또 생겨서 저희는 가끔 이제 아가들 올 때 지금도 저희 중환자실로 오기 때문에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간호사가 네.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제 후배님들에게. 네. 사실 제가 간호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임 간호사가 되었을 때까지 이렇게 저희 병원 자체에도 전문 간호사라는 직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 방향으로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간호 대학생들부터 이제 전문 간호사라는 직군도 있고, 간호사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면 관리자의 트랙도 있고, 이렇게 트랙이 나눠져 있다는 것들을 간호학을 전공할 때부터 어쨌든 알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향성은 이제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바뀌면서 뭐 예를 들어서 비상진료 체계 상황이나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역할들은 점점 더 중요시 되어 가고 있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있으시다면 석사과정,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과정에 이제 그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전문 간호사라는 직군이 없는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날은 옵니다. 제가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 면접 갔을 때 저희 이제 그 면접관 교수님들께서 병원에 전문 간호사가 없는데 이거 왜 하냐, 왜 이걸 전공하고 왜 지금 여기 면접 보러 왔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졸업할 때쯤에 저희 병원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제가 졸업하려던 해, 그러니까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던 해에 저희 병원에서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졸업과 동시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사로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대학원에 갔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경험치들을 많이 쌓았을 때는 뭐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그 전공을 하지 않는데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전문 간호사를 모집할 때 꼭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아니어도 됐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저는 근데 그런 그 자리를 도전해 볼 용기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후배 간호사님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15년 간호사로 살았지만 특히 지금처럼 제 역할이 많이 확대되고,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 어쨌든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고 있나를 매일 반성하는 그런 나날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갔던 선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본인이 간호를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 간호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저도 칭찬에 인색한 선배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북돋거나 하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할 때 간호사들이 자존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호사로 5년을 살고 6년을 살다 보면 스스로를 잃고 출근했다 일하고 퇴근해서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본인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간호사라는 직군, 이거는 그냥 결국은 직장입니다. 직장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내려놓은 본인을 절대 잃지 마시고 본인의 중심을 꼭 가지고 간호를 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도 부탁드려도 돼요? 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항상 보고 있고 그래서 널핏을 항상 제가 이제 팔로우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간호사를 간호하는 이라는 그게 참 사실 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간호사를 잘 아실까 이러면서 간호사를 어떻게 간호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봤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계속 해 나가시고 있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들도 보니까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 더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는데 또 이 간호사 안에 있는 전문 간호사에게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협회 할 때도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그래서 전문 간호사로서 저도 널핏을 계속 같이 응원하고 싶고 널핏도 전문 간호사까지를 다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널핏이 전문 간호사를 네, 너무 지원하고 잘 협력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 간호사의 이제 간호 마스터의 이제 손수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